안녕하세요. 이번 AWS 서밋 커뮤니티 트랙에서 나만 알기 아까운 스텝 펑션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드릴 유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슈퍼브 AI에서 컴퓨터 비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위해 AWS의 다양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와 같이 인력이 제한된 스타트업에게 너무도 중요한 서버리스 이야기입니다. 슈퍼브 AI에서 대규모 머신러닝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AWS 스텝 펑션스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스텝 펑션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먼저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작동 원리를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 개발을 위한 옵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2부에는 김재현님께서 저희가 스텝 펑션스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 몇 가지 팁과 개발기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버리스 하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AWS에만 해도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등등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수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AWS 람다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람다를 이용하면 서버 인스턴스의 프로비저닝이나 스케일링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쉽게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운영에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 없는 많은 소규모 조직들에서 이미 AWS 람다를 활용해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운영에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로직이 복잡해지면 더 이상 람다 몇 개만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 람다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함수들 간의 순서나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정의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텝 펑션스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해 AWS 람다와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 마이크로 서비스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태스크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한 유사한 솔루션으로 아파치 에어플로우, 넷플릭스 컨덕터 혹은 프리팩트 등이 있습니다. 이식성을 우선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오픈소스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람다와 같은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비용 및 성능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우에는 스텝 펑션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AWS 스텝 펑션스는 물론 AWS 람다 외에도 아마존 SQS, 아마존 SNS, AWS 파게이트 등 다양한 서비스와 네이티브하게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워크플로우를 구성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에 더해 빌트인으로 제시도 로직을 갖추고 있어 손쉽게 장애에 대응할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상태를 활용해 상태 머신을 정의하여 워크플로우를 만들기에 용이합니다. 여기에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로서 다양한 장점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인프라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때문에 AWS 람다와 마찬가지로 빠른 프로토타이핑이나 소규모 조직에서의 운영을 가능케 하며 실행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AWS 스텝 펑션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펑션스의 상태 머신은 실행될 워크플로우를 선언적으로 정의하는 그래프이며 하나의 워크플로우는 여러 개의 작업 단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상태 머신은 스텝 펑션스의 언어로 말하면 액션과 플로우라는 컴포넌트로 구성됩니다. 액션은 AWS 람다 함수 호출, 아마존 SNS로의 퍼블리시 혹은 아마존 ECS 태스크 실행과 같이 다른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플로우는 태스크들의 제어 흐름을 정의하는 7가지 상태로 대표적으로 조건문에 따른 분기를 정의하는 초이스, 동일 입력에 대해 여러 작업을 병렬 처리하는 패럴렐, 그리고 배열과 같은 이터러블 입력에 대해 태스크의 동적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맵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버깅을 위한 패스, 타이머 기능을 위한 웨이트, 그리고 실행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석세스 및 페일이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러한 액션과 플로우를 필요에 맞게 조합하면 스타트 상태부터 엔드 상태까지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설계된 상태 머신별 실행 내역은 AWS 콘솔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패턴을 통해 타임아웃, 제시도, 에러 메시지 등을 이곳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 외에도 여타 서버리스 서비스와 유사하게 요청량에 따른 자동 스케일링이나 고가용성을 AWS 측에서 제공합니다. 저희 슈퍼브 AI에서는
이미지와 비디오 데이터의 관리와 라벨링 자동화를 위한 비동기 배치 태스크에 현재 30개 이상의 상태 머신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딥러닝 기반 대규모 오토 라벨링 혹은 라벨링된 데이터의 통계 분석과 같이 스케일링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서비스를 스텝 펑션스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때부터 코어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해 복잡한 애플리케이션도 애자일하게 개발하고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슈퍼브 AI의 비디오 데이터 전처리 사례를 통해 AWS 스텝 펑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조금 각색하여 비디오 데이터의 라벨링을 위해 mp4 형식의 파일이 업로드됐을 때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슈퍼브 AI 스위트 서비스의 데이터 업로드 화면을 통해 고객이 mp4 파일을 S3 버킷 등에 업로드하면 오브젝트 생성 이벤트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아마존 SQS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위트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이 그림과 같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페이로드에 담아 함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순차 처리를 위해 대기 큐를 통과한 메시지는 데이터 전처리 상태 머신의 첫 번째 람다 함수인 q 핸들러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후 마주하는 두 번째 람다 함수는 파일이 올바른 포맷인지 검증하고 동영상의 재생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페이로드에 더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초이스 상태에서는 앞서 추출한 비디오의 길이 정보에 따라 분기하는데, 여기서는 재생 시간이 긴 동영상의 전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를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과 같이 프레임 단위 라벨링을 위해 비디오 데이터를 이미지 프레임의 시퀀스로 파싱한 태스크를 생각해 봅시다. 재생 시간이 짧은 비디오는 람다를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재생 시간이 긴 비디오 파일은 15분 안에 실행을 마쳐야 하는 람다의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러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일한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 람다 호출 대신에 아마존 ECS에서 파게이트 태스크를 실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파싱이 완료된 이미지 프레임들은 S3 버킷에 업로드되고, 해당 업로드 정보가 페이로드에 더해져 다시 한번 순차 처리를 위해 아마존 SQS로 전달됩니다. 슈퍼브 AI 스위트는 파싱이 완료된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프리뷰를 제공하거나 오토 라벨링의 머신러닝 인퍼런스를 연동하기 위해 개별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하는 여러 기법을 병렬로 적용하기 위해 오른쪽과 같이 패럴렐 상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리 보기를 위한 썸네일 이미지 생성이나 회전 정보를 수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부터 머신러닝의 인퍼런스를 위한 플립, 크롭, 블러 등의 복합적인 증강 기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용되는 전처리 방식에 따라 활용되는 AWS 서비스도 다양한데, 짧은 시간에 끝나는 작업들은 AWS 람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기도 하고, 긴 시간이나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 작업은 아마존 ECS의 파게이트 태스크를 통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프레임을 배열 형태로 입력받아 동적으로 병렬 처리하는 맵 상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 결과물들을 S3 버킷에 업로드하고 데이터베이스 등의 해당 경로를 저장하고 나면 우리의 워크플로우가 모두 완성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가 완료된 비디오 데이터를 타임라인 뷰로 탐색하거나 오토 라벨링을 통해 라벨 정보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AWS 스텝 펑션스를 개발하기 위한 옵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아이디어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워크플로우 스튜디오가 있는데, GUI 인터페이스만으로 워크플로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AWS를 사용해본 개발자라면 스텝 펑션스의 액션과 플로우 대부분을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프레임워크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손쉽게 상태 머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덕션 환경에서 워크플로우 스튜디오만을 사용하는 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존 스테이트 랭귀지 등이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가 처음 스텝 펑션스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온보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AWS 인프라들과 마찬가지로 스텝 펑션스의 상태 머신을 생성하기 위해 AWS CDK 혹은 하시코프의 테라폼 같은 IAC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작업에서 호출할 서버리스 앱의 개발 옵션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은
AWS의 찰리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브 AI의 경우에도 스텝 펑션스의 주된 사용처가 이미지 처리 관련인 만큼 대부분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 파이썬으로 작성돼 있어 초반에는 테라폼과 찰리스 라이브러리를 조합하여 스텝 펑션스의 인프라와 로직을 디커플링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텝 펑션스의 상태 머신은 그 특성상 비즈니스 로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요청이 들어왔을 때 테라폼과 찰리스 양쪽의 코드 수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을 커플링시켜 서비스 변경에 더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애플리케이션 특수적 인프라로서 상태 머신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게 스텝 펑션스와 호환성이 좋으면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큰 도구들을 새롭게 검토했으며 그 중에서도 야물 파일로 쉽게 상태 머신을 정의할 수 있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테라폼과 찰리스로 작성된 대부분의 소스 코드를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마이그레이션한 상태이며 나아가 최근에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비디오 및 아이다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워크플로우 설계에도 동일한 기술 스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며 저희 슈퍼브 AI에서 스텝 펑션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WS 스텝 펑션스는 다른 오픈소스 워크플로우 툴과 달리 다양한 AWS 인프라와 네이티브하게 통합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람다와 같은 AWS 서비스에 익숙한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게 스텝 펑션스를 활용할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비디오 데이터 전처리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태 머신을 활용하여 여러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스테이트풀한 워크플로우 설계가 가능합니다. 일단 상태 머신을 정의하기만 하면 관리형 서비스로서의 장점인 내결함성, 안정성, 확장성, 고가용성 등 인프라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으며 스텝 펑션스에 내장된 에러 처리 사이클을 활용해 모니터링 등을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AC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여러 개발 도구와 서버리스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워크플로우 설계 툴을 처음 접해보는 개발자도 빠르게 기능을 익혀볼 수 있는 GUI 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 덕분에 슈퍼브 AI에서는 이미 수많은 상태 머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프라 유지 보수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조직으로도 코어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하여 빠르게 서비스를 스케일업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2부 김재현님 발표에서 슈퍼브 AI만의 스텝 펑션스 개발 팁을 상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진행할 슈퍼브 AI의 백엔드 개발자 김재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텝 펑션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계기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서 설명한 기본만으로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효율적인 상태 머신을 만들 수 있지만 다양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설계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슈퍼브 AI에서 스텝 펑션스를 사용하면서 터득한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할당량, 즉 서비스의 자체적인 제약들의 해결법. 두 번째는 동적 병렬 처리를 위한 상태 머신 페이로드 줄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워커 패턴을 통한 외부 서비스 통합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스텝 펑션스의 서비스 할당량입니다. AWS의 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의 할당량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별도의 요청으로 상한을 올릴 수 있는 소프트 할당량이 있고 두 번째는 상한을 올릴 수 없는 하드 할당량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조금 창의적인 해결법들이 필요합니다. 스텝 펑션스를 사용하다 보면 자주 접할 하드 할당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페이로드의 최대 크기, 그리고 실행 기록의 최대 이벤트 개수입니다. 우선 페이로드의 최대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펑션스는 현재 상태 머신 내에서 주고받는 페이로드가 256KB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태 머신으로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가 이 상한치보다 크다면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와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슈퍼브 AI는 머신러닝 플랫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벨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스텝 펑션스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본 라벨 데이터를 직접 페이로드에 실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작은 크기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라벨 데이터의 크기나 개수가 늘어날수록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상태 머신의 페이로드는 오직 실행이나 컨텍스트 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만 포함시키고 이외의 데이터는 다른 서비스나 서버에 저장 후 불러온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페이로드에 직접 데이터를 넣지 않고도 람다를 활용하면 충분히 다양한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자사의 API 서버를 통해 직접 랍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구현했으나 이후에는 지연 시간을 더욱 줄이고자 데이터를 S3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습니다. 스텝 펑션스는 AWS 람다를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람다는 AWS SDK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의 통합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S3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 이외에도 다이나모DB, 오로라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혹은 키네시스, SQS 같은 메시지 큐 서비스를 활용해서 쉽게 다양한 데이터를 실행 단계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설계 단계부터 다룰 데이터의 크기나 개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실행 기록의 최대 이벤트 개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상태 머신을 실행할 경우 스텝 펑션스는 해당 실행에 대한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 머신이 람다 함수를 실행한 경우 예약, 시작, 성공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이벤트를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스텝 펑션스는 이런 이벤트를 최대 25,000개까지밖에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실행 기록이 25,000개를 넘어갈 경우 상태 머신의 실행이 즉시 실패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능한 이벤트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상태의 개수를 줄인다면 기록되는 이벤트 역시 줄어들겠죠. 다만 이는 그다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람다 함수를 활용하여 병렬 처리를 하는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을 람다 함수 하나에 몰아서 넣어버린다면 이벤트 개수는 줄일 수 있겠지만 병렬 처리를 얻는 속도, 효율 같은 서버리스 환경의 장점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AWS 공식 문서에서는 25,000개의 이벤트를 넘어가는 실행의 경우 람다 함수를 통해 상태 머신을 재실행하여 작업을 이어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저희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슈퍼브 AI의 슈이트 플랫폼에서는 일괄적인 라벨 데이터의 태그 정보 수정, 작업자 할당, 삭제와 같은 여러 가지 대용량 처리를 담당하는 상태 머신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 입력 값으로 요청을 실행한 사용자의 정보와 요청의 ID, 명령의 타입, 그리고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받고 여기에 들어있는 검색 필터로 데이터들을 불러온 후 병렬로 일괄적인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유저가 자신의 모든 라벨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초기 입력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플랜 단계에서는 컨텍스트라는 정보를 추가로 생성합니다. 컨텍스트는 현재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 성공 실패 횟수, 검색 요청에 사용될 페이지네이션 커서, 반복 횟수 등등 현재 실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갑니다. 플랜이 끝나면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왜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지는 조금 뒤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패치 단계에서는 병렬 작업자들에게 할당할 작업들을 만들어줍니다. 앞서 용환님이 설명하신 맷 기능을 이용하여 각 병렬 작업자에게 작업을 할당한 후 어플라이 단계 안에서는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그리게이트 단계에서는 어플라이 단계의 결과값을 취합함과 동시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실행에 실행 기록이 최대치에 근접하다면 상태 머신을 재실행하는 판단이 필요하죠. 상태 머신의 구조를 보시면 체크 단계에서 패치로 이어지는 반복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반복 로직을 여러 번 수행하면서 람다 실행 같은 이벤트가 실행 기록에 지속적으로 쌓여 25,000개를 넘어가 버린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겠죠. 여기서 컨텍스트 정보를 추가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현재 반복 횟수와 미리 계산해둔 최대 반복 가능 횟수와 비교해서 만약 전자의 값이 후자에 다다르면 상태 머신을 재실행하기 위해 execute new 상태로 넘어갑니다. execute new에서 상태 머신을 재실행할 때에는 현재 실행의 컨텍스트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재실행합니다. 새로운 실행의 플랜 단계에서는 컨텍스트 값의 존재 여부로 새로운 명령인지 진행 중인 명령인지를 감지할 수 있고 기존 컨텍스트를 유지한 채 패치 단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컨텍스트는 명령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저장하기 때문에 패치, 어플라이 단계에서는 이전 실행의 진행 상황을 이어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컨텍스트는 나눠진 실행들에서 하나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실행 구조를 통해 대용량 작업도 여러 실행에 걸쳐 제약에 걸리지 않고 충분히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맵 상태를 활용한 동적 병렬 처리에 필요한 한 가지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적 병렬성을 구현하려면 작업자들이 수행할 작업을 분할해야 하고, 이는 어느 정도 앞서 소개드린 페이로드 크기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동적 병렬 처리의 작동 원리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동시성은 말 그대로 병렬적으로 실행 가능한 작업자의 최대값입니다. 맵 상태는 최대 동시성 값에 따라 병렬로 실행할 작업자들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 안에 100개의 아이템이 들어있고 최대 동시성 값이 10이라고 가정한다면, 우선 첫 10개의 아이템을 병렬로 실행 중인 10개의 작업자들에게 각각 할당해서 실행합니다. 이후 만약 첫 번째 아이템을 처리하는 작업자가 작업을 끝냈다면 다음 순서인 11번째 아이템을 할당받고, 다음으로 완료한 작업자는 12번째 아이템을 할당받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을 처리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만약 각 작업자가 하나의 작업을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비슷하다면 100개의 아이템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선 각 작업자가 평균적으로 10번씩 실행되겠죠. 스레드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작업의 동적 할당을 위해서는 작업을 배열의 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이 배열은 맵의 이전 단계의 출력값으로부터 경로인자를 통해 전달받아야 합니다. 즉, 이 배열은 전 단계 출력 페이로드 안에 들어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앞서 설명드린 최대 페이로드 크기인 256KB 제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아이템의 크기가 크다면 리스트에 많이 넣을 수 없고, 역으로 한 아이템의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리스트가 점점 커지다 보면 256KB보다 커질 수 있겠죠. 결국 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순환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전체 작업을 우선 처리 가능한 크기의 작업으로 분할한 후 반복 실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10,000개의 작업을 처리해야 하고 한 페이로드에 1000개의 작업까지 넣을 수 있다면 순환 구조로 반복을 통해 1000개씩 순차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로드에 들어갈 작업 리스트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상태 머신의 반복 구조 부분만 확대한 모습입니다. 우선 한 아이템의 크기, 그리고 페이로드에 들어가는 다른 정보들의 크기를 감안해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할 작업의 크기를 구하고, 패치 단계에서는 이에 맞게끔 전체 작업의 일부분만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예제처럼 전체 작업 10,000개에서 1000개만 부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부분 작업을 완료한 후 결과를 취합하면서 아직 전체 작업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패치 상태로 순환하여 다음 분량의 작업을 할당한 후 실행하고, 이 사이클을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커다란 작업을 작게 분할하여 처리한다면 사용량 제한에 관계없이 확장 가능한 동적 병렬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실행 기록 제한을 우회하는 재실행 구조와 같이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크기의 작업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비티 워커 패턴을 이용한 외부 서비스 통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텝 펑션스는 이미 다양한 AWS 서비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AWS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자사의 다른 서비스와 같이 외부 환경의 통합 역시 필요하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람다를 활용해서 직접 통신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를 동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연산 혹은 통신 시간이 길어져 비동기적인 처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람다를 활용하여 비동기적으로 구현하려고 한다면 보낸 요청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폴링해야 할 수도 있고, 이는 아무래도 불필요한 람다 함수 실행 시간으로 이어지며 결국 람다의 최대 실행 시간인 15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럴 때 액티비티를 활용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슈퍼브AI에서 개발 중인 자동 라벨링 서비스를 예제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자동 라벨링에 필요한 추론 서비스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로 옮겨서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쉽게 통합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이전에는 직접 서버를 가동해서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미지나 설정의 복잡도에 따라 추론에 걸리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상태를 상태 머신에 추가했죠. 저희 상태 머신이 복잡한 관계로 액티비티를 사용하는 일부분만 확대했습니다.
액티비티는 상태 머신의 진행을 비동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기능입니다. 만약 상태 머신이 액티비티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해당 액티비티 하위에 새로운 작업을 생성 후 실행을 잠시 정지시킵니다. 이후 생성한 작업이 완료되면 대기 상태가 해제되며 실행을 다시 재개합니다. 만약 저희 상태 머신의 실행이 액티비티 상태에 다다르면 추론 서비스에 전달할 이미지 정보, 여러 인자들의 입력 값수를 넣고 새로운 액티비티 작업을 생성합니다. 이어서 저희 라벨링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AWS SDK를 통해 getActivity 태스크를 호출합니다. getActivity 태스크는 지정한 액티비티에 처리되지 않은 작업이 있을 경우 해당 작업을 할당받음과 동시에 작업의 입력값과 토큰을 받습니다. 이후 전달받은 입력값으로 추론이 완료되면 send task success를 이용해 작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알립니다. 그렇게 되면 상태 머신은 액티비티 상태가 생성한 작업이 완료된 걸 감지하고 대기 중이던 상태 머신은 다시 실행을 재개합니다. 나누어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간단한 순서로 작동합니다. 상태 머신이 액티비티 작업을 생성하고 대기하면 추론 서비스가 이 작업을 가져가서 처리한 후 완료 상태로 바꾸고 상태 머신이 결과를 받고 다시 실행을 재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 워커 패턴을 적극 활용한다면 상태 머신 실행의 흐름을 외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비동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텝 펑션스의 간단한 사용법부터 저희 사례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직은 기존의 아파치 에어플로우와 같은 워크플로우 관리 도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서버리스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스텝 펑션스도 충분히 경쟁 가능한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스텝 펑션스 적용 사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강연 종료 후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브 AI였습니다. 감사합니다.